앱을 만들고 싶어 하시는 분들이 되게 많아요. 나 앱 만들고 싶은데, 근데 앱을 만들면 안 되는 경우들도 대단히 많거든요. 의사가 병을 고치려면 진단이 먼저 되고 수술을 하든지 약물 치료를 하든지 이런 게 필요할 거 아니에요. 근데 진단 없이 이미 답정너해서 오시는 분들도 계시거든요. 자, 디자이너니까 이쁜 거 한번 만들어 봐. 그건 디자인의 업무를 시키는 게 아니라 데코레이팅을 하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요즘 시대에는 조금 독특하다고 해서 먹히는 시대가 아니에요. 어떻게 하면 디자인이 조금 더 가치 있게 대접받을 수 있을지를 고민하는 시간이 좀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저는 이상인이라고 하고요. 현재 시애틀 마이크로소프트 본사에서 클라우드 인공지능 부서에서 시니어 디자이너를 맡고 있습니다. 뉴욕의 RGA라고 하는 회사에서 근무를 했었고, 딜로이트 디지털이라고 하는 회사의 지사 파운딩 멤버로 디자인을 컨설팅을 하고, 현재는 마이크로소프트에서 일을 하고 있어요. 컨텐츠를 만드는 걸 또 좋아해서 브런치에 글을 연재하거나 디자이너의 생각법 시프트라는 책을 쓰기도 했었고, 생스터 TV라는 이름의 유튜브로 여러 가지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디자인이라는 새 단어를 알게 된 계기는 고등학교 2학년 때 조르지오 아르마니 전면 기사가 났었어요. 아르마니가 청바지에 검은 티에 이런 의자에 딱 앉아서 멋있는 포즈를 취하고 있는 거였어요. 그 사람이 디자이너라는 직업을 갖고 있다는 거를 알게 돼가지고 과연 디자인이란 무엇인가에 대해서 처음으로 생각하게 된 계기를 마련해 준 사건이었죠. 국민대학교 공업디자인과를 갔었는데 대학 생활을 좀 하다가 좀 알아보니까 뉴욕의 대단한 디자인 회사들, 펜타그램이라든지 기라성 같은 디자인 회사에 밀튼 글레이저 같은 전설적인 디자이너들에 대해서도 알게 됐고, 사람들에게 직접적으로 교육을 받을 수 있는 환경이 뉴욕이 조성이 돼 있더라고요. 일단 저기 가고 싶다, 그게 하나 꽂혀가지고 엄청나게 열심히 준비를 했었던 것 같아요. 사실 알지 못하고 가는 거예요. 대부분 유학 처음 가는 길은 아무리 가고 싶어서 준비해서 열심히 간다고 해도 정말 현실과 이상은 다를 수 있거든요. 가기 전에 미드 많이 보잖아요. 그때만 해도 프렌즈라든지 섹스 앤 더 시티라든지 재밌고 흥미로운 일들만 가득할 것 같이 도시들이 묘사되고 막 사랑 넘치고 그런 것 같지만, 막상 가면 대단히 외로운 도시일 수밖에 없더라고요. 왜냐면 뜨내기들이 되게 많은 도시거든요. 잠깐 학교를 다니러 오신다던가, 혹은 일자리 때문에 잠깐 몇 년 오신다던가, 혼자 자립하는 법을 배우지 않으면은 버틸 수가 없는 도시라는 걸 깨달았어요. SVA라는 학교를 다녔는데, 미국에서의 디자인 교육과 한국에서의 디자인 교육은 차이가 상당히 많다고 볼 수는 있어요. 현실과 학교의 갭이 최대한 좁혀진 상태로 졸업을 시키는 게 뉴욕에 있는 디자인 학교들의 모토가 아닌가. 정교수 개념이 단 한 명도 없어요. 업계에서 대단히 이름 날리는 사람들도 대부분이 강사예요. 현재 디자인 씬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를 가장 잘 알고 있고 그 분야를 리드하고 계시는 분들이 많았어요. 트렌드가 바뀌면은 현업에 계시는 또 그 트렌드를 리드하시는 분들이 또 금방금방 채워질 수 있는 유연한 커리큘럼인 것 같아요. 근데 학교 생활은 보호되어 있는 바운더리 안에서의 생활이 커요. 잘못해도 학점이 좀 안 나올 뿐이고, 왜냐면 내가 돈을 내고 다니는 거잖아요. 졸업하면은 그러한 바운더리도 사라지고 내가 돈을 그들에게서 받아내야 하는 입장이기 때문에 세상이 되게 살벌해지기 시작하더라고요. 가장 가고 싶었던 회사 중에 하나가 RGA라는 회사였어요. 디지털 환경에서 적용된 다양한 서비스나 프로덕트를 디자인하는 그런 회사였어요. 프로덕트 이노베이션 그룹이라는 특별한 조직에 들어갈 수 있었는데, 그때만 해도 UX, UI가 대두되기 직전이었어요. 거기서 처음 시도되는 앱이라든지 웹이라든지 이런 거를 좀 선행적으로 연구를 하기도 했었고, 디지털 씬에 대해서 배울 수가 있었고, 저한테 대학원 같은 개념이었어요. 딜로이트 같은 경우는 비즈니스 컨설팅 회사인데 디지털 쪽에 많은 투자를 하기 시작했던 시점을 제가 옮긴 바로 그 시점이에요. 리크루팅 전화가 왔었는데 전 세계에서 가장 큰 컨설팅 회사 중에 하나다, 이런 식으로 나오더라고요. 전통적인 컨설팅의 방식은 문서로 된 조언들을 전달을 하는 격이었는데, 현재 한국에서도 많은 이슈가 되고 있는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이죠. 미국에서는 사실 그맘때쯤에서 이슈가 되기 시작할 때였어요. 컨설팅의 전략이 디지털 프로덕트로 나올 수 있다는 거를 실질적으로 보여줬어야 했어요. RGA 다음 직장으로 갔던 거는 저한테 진짜 운이 좋았던 것 같아요. 디자인만 바라봐서는 사실 큰 그림을 볼 수가 없거든요. 비즈니스들이 진짜 뭘 원하고 뭘 구축하고 싶어 하는지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뭔가를 만들어야지 제대로 된 걸 만들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이게 좀 더 이뻐? 이게 좀 더 사용할 때 인터랙션이 좋아 정도는 더 좋은 디자인이라는 말이 될 수는 없어요. 조금 더 시스테메릭한 솔루션을 제시를 해줘야 되는 시대인데, 왜냐면 의사가 병을 고치려면 진단이 먼저 되고 수술을 하든지 약물 치료를 하든지 이런 게 필요할 거 아니에요. 근데 진단 없이 내가 열나니까 감기약 주세요 하는 거랑 비슷한 경우들이 되게 많거든요. 일례로
또 앱을 만들고 싶어 하시는 분들이 되게 많아요. 근데 앱을 만들면 안 되는 경우들도 대단히 많거든요. 앱이라는 거는 되게 한정된 케이스를 가정하고 사용성이 제공이 되기 때문에 웹 베이스가 더 나은 경우도 있어요. 접근성이 더 좋게 만들어야 되는 경우도 있는데 이미 답정너해서 오시는 분들도 계시거든요. 근데 그런 분들을 또 설득하기 위해서는 디자이너들이 조금 더 이런 데이터에 기반해서 웹보다는 앱을 추천드립니다. 그래야지 조금 더 좋은 결과를 낼 수도 있는 거예요. 같이 고민을 해가면서 올바른 방향으로 좀 클라이언트들한테 제시를 해주는 게 요즘 시대의 디자이너들의 역할이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미국의 잡 시장은 3년에서 5년 정도 있으면 다른 회사로 옮기는 사이클이긴 하거든요. 옵션이나 좋은 이야기를 해주는 회사들이 있었어요. 마이크로소프트도 이렇게 만나보고 싶다는 이야기를 했었고 부서가 마음에 들어서 적극적으로 저도 이야기했었던 것 같아요. 그 당시가 사티아라는 분이 CEO가 되고 나서 마이크로소프트 괜찮은데 라고 인식이 바뀌기 시작한 초창기 시점. 사티아라는 인물이 저는 정말 대단하다고 생각이 들어요. 엄청 거대한 함선을 트는 것조차 되게 쉽지가 않은데 정말 옳은 방향으로 적정한 타이밍에 빠르게 회전을 시킨 정말 대단한 사업가, 경영자라고 생각이 들어요. 사실 마이크로소프트라는 회사는 엔지니어링이 대단히 강한 회사죠. 그런데 그 회사에서 디자인 문화를 처음으로 접목을 제대로 시킨 CEO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마이크로소프트의 사원이 전 지구에 있는 모든 사람들의 하고자 하는 바를 이제 우리가 도와준다, 이런 가치를 가지고 있거든요. 답을 정해서 준다기보다는 네가 원하는 답에 도달하게끔 우리가 이런 기술들로 도와줄게 라는 툴을 제공을 많이 한다고 보시면 돼요. 300개가 넘는 프로덕트가 있어요. 대부분 사람들이 몰라요. 왜냐면 B2B 비즈니스를 인파워링 하기 위한 툴인 경우가 많아요. 클라우드 AI 그룹 안에 60여 개의 프로덕트가 있거든요. 60여 개의 디자인 팀이 존재를 하는 거죠. 그 팀들과 제가 맡고 있는 이제 디자인 컨버전스 팀이 모두 대화를 해야 돼요. 어떻게 하면 이 원천 기술을 잘 활용할지, 기술을 디자인적인 측면에서 적용하는 유저 익스피리언스를 개발을 하는 거죠. 가령 인공지능 플로우를 인공지능 전문가가 아니더라도 효과적으로 빠르게 짤 수 있는 툴을 만들어줘요. B2B 영역에서의 앱은 사용자 케이스들이 너무나 다르고요. 사용자 경험이 다르면 기능들도 대단히 달라지거든요. 이런 비즈니스들의 유스 케이스를 탐구하고 해결책을 찾기 위해서 조직 내에서 리서치 결과들을 끊임없이 공유를 해주고요. 기술이라는 것의 흐름이 비즈니스단에서 먼저 적용이 되기 시작하면은 이게 점점 갈고 닦여지고 B2C 영역으로 이제 넘어오기 시작을 하거든요. 다 같이 활용하는 기술단으로 넘어가는 건데 발전 속도가 빨라지면서 리서치에서 B2B 그다음에 B2C의 이 속도가 되게 빨라지고 있어요. 여러분들이 이제 클라우드나 AI를 생각보다 더 빨리 더 많이 사용하시게 될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 면에서 디자이너가 최신 기술에 관심을 좀 가져야 된다라는 점인데요. 그 이유는 디자인이라는 거는 컨셉적인 부분도 중요하지만 실제적으로 적용이 대단히 중요한 부분이기도 해요. 근데 실제 적용을 하려면은 사람들이 어떠한 것을 사용하고 소통을 하는지를 알아야 되는데 플랫폼이나 기술의 발달에 따라서 우리가 사용하는 커뮤니케이션하는 방식이 계속해서 바뀌고 있어요. 조금 더 다양한 시각을 가지시고 새로운 테크놀로지에 많은 관심을 가진다면은 이런 부분들을 같이 고민할 수 있는 기본 체력이 다져질 수가 있거든요. 대단히 필요한 부분이라고 생각을 해요. 저도 인공지능 박사가 아니고 PhD 이런 것도 없고 이해를 하기 위해서 배우는 부분이 사실 되게 많아요. 또 틀린 부분이 있고 유저들이 이건 아니다라고 하는 부분이 있으면은 그런 부분에서 많이 배워가고 그러는 것 같아요. 저도 배우는 사람 중에 하나인 것 같고요.